여러분들이 이 수업에서 여러 개의 주제를 공부를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주요하게 공부를 하게 되는 주제가 회귀 모형 기반의 분석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선형 회귀 모형 기반의 분석 방법들을 배울 거고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비선형 회귀 모형 기반의 방법들을 배울 텐데, 이제 그러한 회귀 기반의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통적으로 사용이 되는 개념 혹은 원리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공통이 되는 개념이나 원리가 대부분 다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이번 시간에 공부를 하고자 하는 inferential statistics, 즉 추론 통계랑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추론 통계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할 거고요. 일단 추론 통계를 공부하기 이전에 일단 여러분들이 통계가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통계가 무엇인지는 다들 알죠? 통계라는 표현은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첫 학기 기계학습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께 데이터 분석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통계라고 답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통계는 무엇인가요? 통계가 뭐예요? 혹은 확률이랑 통계를 보통 우리가 굉장히 많은 경우에 같이 표현을 하게 되는데, 확률, 통계 이렇게. 확률이랑 통계는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혹은 어떠한 관계일까요? 둘은 엄연히 다르죠. 어떻게 다른 거예요? 그걸 공부하려고 이 수업을 듣는 거죠. 그렇죠? 네. 통계는 별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어떠한 집단이 갖고 있는 특성이 있으면 그거를 이제 숫자를 가지고 표현하는 학문을 우리가 보통은 통계학, 뭐 줄여서 그냥 통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어떠한 집단의 특성을 있는 그대로 그 집단에 대한 데이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파악하는 게 아니라 그 집단을 반영하는 또 다른 집단을 이용해서 구한 데이터를 사용해서 원래 알고자 하는 집단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통계가 됩니다. 그래서 통계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무엇과 무엇으로 구분이 되냐면 기술 통계, descriptive statistics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추론 통계, 그러니까 말한 것처럼 inferential statistics로 구분이 되는데, 통계학에서 주로 다루는 것은 추론 통계입니다. 물론 이제 기술 통계도 많이 다루긴 하지만 궁극적인 골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추론 통계에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럼 기술 통계랑 추론 통계가 어떻게 다르냐? 기술 통계는 말 그대로 어떠한 집단의 특성을 describe 하는데 사용이 되는 통계를 우리가 기술 통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집단이 있으면 그 집단의 그 평균이 어떻게 되는지, 뭐 frequency가 어떻게 되는지, 중간값은 어떻게 되는지, 이러한 수치적인 정보를 이용해서 특정한 집단의 특성을 describe, 기술을 할 때 사용하는 통계가 기술 통계가 되는 거고, 그와 다르게 추론 통계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통계를 말하냐면, 추론 통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연구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관심 있는 집단의 특성, 이제 그러한 집단을 통계학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뭐라고 부르죠? 우리가 연구에서 궁극적으로 관심 있는 집단을 뭐라고 하냐면 모집단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population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궁극적으로 알고자 하는 모집단의 특성이 있다고요. 근데 많은 경우에 모집단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많은 경우에 모집단에 대한 데이터는 수집을 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수집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긴 하죠. 많은 경우에 불가능한데, 그러면 모집단의 특성을 우리가 모집단에 대한 전체 데이터 없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때 사용이 되는 게 무엇이냐면 추론 통계예요. 추론 통계는 모집단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모집단 전체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다 사용하는 게 아니라 모집단을 잘 대표하는 또 다른 집단을 추출을 합니다. 그런 집단을 뭐라고 불러요? 모집단을 잘 대표하는 데이터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수집하는 대상이 되는 집단, 샘플이라고 부르죠. 샘플은 우리말로 하면 표본 집단이에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짧게 표본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추론 통계에서는 모집단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모집단의 특성을 잘 반영하는 표본 집단으로부터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수집을 하고, 그렇게 수집이 된 데이터를 분석을 해가지고 우리가 알고자 하는, 궁극적으로 파악을 하고자 하는 모집단의 특성을 추론할 때 사용이 되는 것이 어떠한 통계? 추론 통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추론 통계 방법이 어디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을 하냐면, 우리가 이 수업을 통해서 공부하게 되는 굉장히 많은 토픽과 관련해서, 그 중에서도 회계 기반의 방법들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선형회계 모형이나 로지스틱 회계 모형에 대해서 기계학습 시간에 공부를 했었잖아요. 그러한 모형이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모형을 생각해 보세요. 선형에게 모형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걔가 하는 게 뭐예요? 독립변수들과 종속변수의 관계를 디파인하는 역할을 한다고요. 우리가 그러한 모형을 사용해서 궁극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면, 물론 이제 기계학습에서는 학습 데이터에 적용을 해가지고 학습 데이터에 존재하는 독립변수들과 종속변수의 관계를 파악을 해서 걔를 가지고 종속변수의 정보가 없는 새로운 데이터에 적용해서 종속변수의 값을 예측하는 게 목적이긴 하지만, 원래 그러한 모형을 사용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그 모형을 통해서 특정한 독립변수들과 종속변수의 관계를 파악하는 겁니다. 무엇을 가지고 파악해요? 모형에 존재하는 파라미터를 가지고 파악을 하죠. 자, 그러한 모형을 왜 이용을 하냐면, 다시 역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알고자 하는 게 무엇이기 때문에 특정한 변수들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디에 존재하는 변수들 간의 관계에 궁금한 거예요? 추론 통계의 관점에서 보자면 어디에 존재하는? 샘플에 존재하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에 궁금한 거예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관심 있는 게 무엇이에요? 연구의 대상이 되는 집단에 존재하는 해당 집단의 특성이라고요.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어떠한 특성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에 해당하는 특성에 관심이 있다고요. 많은 경우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다시 한번 얘기하면, 우리가 추론 통계를 통해서 특히나 회기 기반의 모형을 이용해서 파악하고자 하는 모집단의 특성이 무엇이냐면, 모집단에 존재하는 독립변수하고 종속변수의 관계라고요. 그러한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무엇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회기 모형과 같은 파라미터 모형을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x라고 하는 독립변수가 있고요. 그리고 y라고 하는 종속변수가 있습니다. 얘를 뭐라고 할까요? 흡연 정도. 얘를 폐암 여부. 이 둘의 관계를 알고 싶어요. 어디에 존재하는? 어디에 존재하는? 모집단에 존재하는. 모집단은 연구자가 디파인을 해야겠죠. 나는 이 연구에서의 모집단을 어떻게 디파인을 할 거야? 전 세계 사람으로 할 거야? 아니면 대한민국에 있는 성인 남성으로만 할 거야? 그런 식으로 이제 디파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연구자가 연구의 목적에 따라서. 자, 이러한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모형을 사용할 수 있죠. 선형회계 모형도 사용할 수 있어요. 물론 적합하진 않지만, 혹은 로지스틱 회계 모형도 사용할 수 있고 다른 종류의 회계 모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여러분들은 가장 적합한 모형을 선택을 해야겠죠. 무엇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알고자 하는 모집단에 존재하는 X랑 Y의 관계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 맞을까요?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선형회계 모형을 사용한다고 가정을 하죠.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얘는 모집단 모형이 아니에요. 나중에 공부를 하겠지만, 자, 이 폐암 여부는 X만을 통해서 결정이 되는 게 아니죠. 응? 다른 변수들도 Y에 영향을 준다고요. 걔네들을 우리가
관측을 못하기 때문에 보통 다 어떠한 텀으로 포함을 시키냐면 에러 텀으로 포함을 시킵니다. 위에는 에러 텀은 U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에러를 의미하는 입실론이나 E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죠. 어쨌든 간에 이 에러 텀이 들어가야지 이게 파퓰레이션 모형이에요. 파퓰레이션 모형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파퓰레이션에 존재하는, 즉 모집단에 존재하는 내가 관심 있어 하는 X랑 Y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모형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알고자 하는 게 뭐예요? 연구를 통해서 모집단에 존재하는 X랑 Y의 관계죠. 근데 그러한 관계를 무엇을 가지고 파악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선택 가능한, 사용 가능한 굉장히 여러 가지 형태의, 여러 가지 종류의 수학적 모형들 중에서 여기 예에서는 이러한 굉장히 간단한 선형액의 모형을 사용을 해가지고 X랑 Y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X랑 Y의 관계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B0랑 B1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그 중에서도 우리가 더 직접적으로 관심 있는 게 무엇이냐면 얘예요. 얘는 기울기를 의미하는 거죠. X의 값이 1만큼 증가할 때 Y의 값이 얼마만큼 달라지는지를 의미합니다. 즉, 우리는 이 값을 알고자 해요. B1. 응? 어떠한 모형에 대해서? 모집단 모형에 존재하는. 이 B1은 모집단 모형에 존재하는 거죠. 즉 모집단에 존재하는 X랑 Y의 관계를 디파인하는 역할을 한다고요. 얘가 뭐예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알고자 하는 X랑 Y의 관계죠. 어디에 존재하는? 모집단에 존재하는.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연구를 통해서 알고자 하는 모집단의 특성이라고요. 얘가. 모집단의 특성을 추론 통계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모수라고 부릅니다. 얘 뭐라고요? 모집단의 특성이에요. 우리가 연구를 통해서 알고자 하는 모집단의 특성. 모수를 영어로 뭐라고 해요? 추론 통계에서 뭐라고 할까요? 파라미터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기계학습에서 배운 파라미터라고 하는 용어가 여기서 온 거예요. 모수가 뭐라고요? 우리가 연구를 통해서 파악하고자 하는 모집단의 특성이라고. 여기서는 뭐예요? 이 예에서는 모집단의 특성이 B1이죠. X랑 Y의 관계. 무엇에 의해서 디파인이 되는? 우리가 선택한 선형액의 모형에 의해서 디파인이 되는. 얘의 특성을 알고자 해요. 근데 모집단에 대한 데이터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구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구할 수 없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모집단을 잘 대표하는 표본 집단을 여러분들이 추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표본 집단들도 사람이 관측지인 경우에는 분석의 단위인 경우에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겠죠. 맞아요. 그래서 각각의 사람으로부터 어디에 존재하는 표본 집단에 존재하는 각각의 사람들로부터 X랑 Y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그 데이터를 이 모형에 대입을 해서 우리가 무엇을 추정하게 되는 거예요? 파라미터의 값을 계산을 한다고요. 샘플 데이터를 가지고 모집단에 존재하는 관계를 디파인하는 역할을 하는 population 모형이 갖고 있는 파라미터의 값을 계산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추론 통계에서. 샘플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 모형에 존재하는 B1 혹은 B0라고 하는 파라미터의 값을 계산하는 것을 추정이라고 하죠. 어떠한 데이터를 이용해서? 샘플 데이터를. 추정은 뭐예요? estimation. 그리고 추정을 할 때는 그냥 추정을 하는 게 아니라 되도록이면 정확하게 추정을 해야겠죠. 추정을 할 때 사용이 되는 식이 있어요. 포뮬러 혹은 이퀘이션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얘를 뭐라고 하냐면 추정식이라고 불러요. 영어로는 에스티메이터라고 하죠. 자, 에스티메이터를 이용해서 샘플 데이터를 가지고 파라미터를 추정을 합니다. 에스티메이션을 하는 거죠. 그럼 뭐가 결과로 나오냐면 추정치가 나와요. 하나의 값이에요. 구체적인 숫자. 추정치예요. 추정치는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에스티머시라고 해요.
이 추정치를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추론을 하는 거예요? 이 B1의 값을 추론을 합니다. 여기서 추정치만 계산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한 추정치를 이용해서 B1, 우리가 궁극적으로 알고자 하는 B1은 파라미터죠. 샘플에 존재하는 X랑 Y의 관계를 디파인하는 애가 아니라고요. 왜? 모집단 모형에 존재하는 B1이기 때문에 얘의 특성을 우리가 샘플로부터 구한 추정치를 가지고 추론을 해야 합니다. 추론은 인퍼런스라고 하죠. 그래서 추론에 사용이 되는 통계를 추론 통계, 인퍼런셜 통계, 스태티스틱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추론 통계가 회귀 모형을 기반으로 한 분석에서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약간 이해가 될까요? 전체적인 그림이 좀 그려져요. 자, 추정치를 계산할 때 우리가 추정식을 사용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혹은 이제 추정식을 사용해서 추정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대표적인 추정 방법이 뭐가 있는 거예요? 추정식이 OLS 추정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MLE 기반의 방법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베이지안 기반의 방법이 있다고. 이 수업을 통해서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은 다 배울 겁니다. 얘네들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 애들인지 알겠죠? 모수를 추정할 때 어떠한 데이터를 이용해서 샘플 데이터를 이용해서 모수를 추정할 때 사용이 되는 방법들 혹은 식들이 되는 거예요. 각각의 방법이 갖고 있는 장단점이 다 있겠죠. 특징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러한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통해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업에서는 추론 통계를 중점적으로 다룰 거고요. 기술 통계는 다루지 않을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추론 통계를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이 된다고요? 혹은 어떠한 통계를 추론 통계로 한다고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관심 있어 하는 모집단의 특성을 어떠한 데이터를 가지고 모집단을 잘 대표하는 샘플로부터 구한 데이터를 가지고 추론을 할 때 사용이 되는 통계가 추론 통계가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그럼 우리는 보통 어떠한 모집단 특성에 관심이 있느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전 슬라이드에서 설명한 것은 선형회귀 모형이나 아니면 비선형회귀 모형을 가지고 파악할 수 있는 모집단의 특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한 특성은 뭐라고요? 특정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라고요. 특정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파악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즉, 변수들 간의 관계가 우리가 알고자 하는 모집단의 특성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고 특정한 변수의 어떠한 특성에 대해서도 알고자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정한 변수의 평균값, 어디에 존재하는? 모집단에 존재하는. 그러한 경우에는 모집단의 특성, 우리가 분석을 통해서 알고자 하는 모집단의 특성이 뭐예요? 어떠한 변수의 평균이 되는 거죠. 평균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경우도 있고, 분산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경우도 있고, 변수가 갖는 다른 특성, 중간값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데이터 분석, 그 중에서도 회귀, 모형 기반의 방법을 사용해서 알고자 하는 모집단 특성은 무엇이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다라는 거죠. 그래서 변수들 간의 관계는 크게 두 가지가 존재할 수 있는 거죠. 어떠한 관계와 어떠한 관계?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에 존재할 수 있는 관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상관관계랑 인과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알고자 하는 관계가 무엇이다? 인과관계라고 얘기를 했었죠. 네, 선형과 비선형 관계도 맞아요. 선형 관계를 갖는지 비선형 관계를 갖는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물론. 네. 제가 질문을 잘못한 거죠. 애매모호하게 해가지고 세연이 헷갈린 것 같아요. 네. 나의 실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모집단의 특성이 한 변수의 특성인 경우에는 어떠한 예가 있을 수가 있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뭐 평균 몸무게, 어떠한 모집단이 있으면 그 모집단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평균 몸무게라고 하는 변수의 평균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평균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경영학이나 마케팅에서 많이 하는 거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히 이제 소비자들이 갖고 있는 어떠한 제품에 대한 평균적인 구매 의도, 구매 의도라고 하는 변수가 있으면 그 변수의 평균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물론 이제 분산도 관심이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평균에 더 많은 관심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경영학이나 마케팅에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많이 파악하고자 하는 것, 혹은 광고에서 많이 이제 관심을 두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어떠한 브랜드에 대해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태도, 평균적인 태도. 그래서 브랜드 태도라고 하는 변수가 있으면 해당 변수, 하나의 변수죠. 이건 변수 간의 관계가 아니에요. 특정한 하나의 변수의 어떤 특성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우리는 변수의 여러 가지 특성들 중에서 평균이라고 하는 특성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변구가 아니죠. 변수들 간의 관계. 예로는 뭐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회비교 성향하고 사람들이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를 사용하는 정도 간의 관계, 뭐 이런 것에 관심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비슷하게 사회비교 성향,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랑 얼마만큼 많이 비교를 하는지를 나타내는 변수하고 럭셔리 제품을 구매하는 정도, 구매 여부, 뭐 이런 또 다른 변수하고의 관계를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파악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파악을 할 수 있는 모집단의 특성은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주요한 두 가지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추론 통계를 통해서 어떻게 모집단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을까요? 추론 통계에서 모집단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방법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가설 검정 방법입니다. 영어로는 하이퍼시스 테스트라고 하는데 이 테스트를 어떠한 그 디시플린이냐 학문 분야에 따라서 검정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고요. 검증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있어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검증이 맞는 표현 같은데 통계학에서는 검정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써요. 근데 이제 다른 학문 분야에서는 검증이라는 표현을 더 일반적으로 많이 씁니다. 어떤 게 맞는 표현이냐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영어로 하면 다 테스트예요. 알겠죠? 여기서는 검정, 검증 그냥 큰 구분 없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추론 통계에서는 어떠한 방법을 사용해서 샘플 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궁극적으로 알고자 하는 모집단의 특성을 파악을 하느냐, 추론을 하느냐, 어떠한 방법을 쓴다고요? 가설 검정 방법을 쓴다라는 겁니다. 자, 가설 검정 방법은 별게 아니에요. 일단 가설을 세워요. 무엇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모집단에 대해서.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알고자 하는 모집단의 특성,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모수라고 한다라고 했죠. 모수에 대한 가설을 세웁니다. 자, 가설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어떠한 가설과 어떠한 가설이 있을까요? 통계학 수업을 듣지 않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학부 때 기본적으로 뭐 방법론이나 사회조사 관련된 수업들을 듣지 않나요? 아니에요? 안 듣나요? 거기서 이제 가설 검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가설에는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귀무가설이고요. 하나는 대립가설이 있어요. 귀무가설은 영가설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왜? 귀무가설을 영어로 널 하이퍼시시스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영가설이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해요. 여기서는 이제 크게 구분하지 않고 사용을 하도록 할 텐데 자,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귀무가설과 대립가설 중에서 연구자가 주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가설은 어떠한 가설일까요?
그렇죠. 대립가설이죠. 대립가설은 영어로 Alternative Hypothesis이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HA라고 표현을 하고요. 연가설은 H0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연가설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모수, 우리가 알고자 하는 모집단의 특성이 있으면 그 모수가 특정한 값과 동일하다라고 주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게 연가설이고요. 반대로 대립가설은 그렇지 않다. 내가 알고자 하는 모수는 어떠한 특정한 값과 다르다라고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게 대립가설이 됩니다. 자, 추론 통계에서는 이 둘 중에 어떠한 가설이 기준이 될까요? 다르게 표현하면 추론 통계에서는 어떠한 가설을 가지고 모수의 특성을 파악하게 될까요? 예죠. 연가설이에요. 민엽 학생은 학부가 통계학인가요? 답변하는 횟수가 예전보다 늘어서 물어봤습니다. 네, 민엽 학생이 말한 것처럼 추론 통계에서 기준이 되는 가설은 연가설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추론 통계에서는 다르게 표현하면 또 가설 검정에서는 연가설을 기준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수집해서 모수에 대한 추정치를 계산을 해가지고 연가설이 맞는지 틀리는지 통계적인 표현을 사용하자면 연가설이 기각이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파악을 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샘플 데이터를 이용해서. 그래서 추론 통계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게 무엇이냐면 연가설 기각 여부. 기각 여부 결정이죠. 기각 여부를 어떠한 데이터를 가지고 한다고요? 샘플 데이터를 가지고 한다. 자, 그래서 연가설이 기각이 되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기각됐어요.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떠한 가설이 지지가 되었다? 연가설이 기각이 되면 황민, 연가설이 기각이 되면 귀무가설을 채택하는 게 아니죠. 연가설이 기각이 됐다라는 것과 네. 어쨌든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연가설이 기각이 됐다는 것은 반대의 내용을 담고 있는 대립가설이 지지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연가설이 기각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대립가설이 지지가 되지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대립가설이 지지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즉, 이게 우리가 바라는 결과가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제 채택이라는 표현도 쓰긴 하는데 우리가 채택할 수 있는 거는 혹은 지지할 수 있는 거는 귀무가설이 아니라 대립가설이에요. 귀무가설은 절대로 채택할 수 없어요. 우리가 샘플 데이터만을 가지고 귀무가설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왜? 귀무가설은 모집단에 존재하는 모수에 관한 특성이죠. 모수가 어떠한 값과 동일하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가설이잖아요. 근데 그러한 내용을 샘플 데이터만 가지고 100%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알 수가 없다고요. 그리고 이제 대립가설도 채택이라는 표현은 잘 안 씁니다. 지지, 서포티드 됐다, 서포티드 되지 않았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비무가설에 대해서 우리가 데이터 분석 혹은 가설 검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기각을 할 수 있는지 혹은 기각을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전체적인 그 가설 검정의 프로세스를 설명을 해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추론 통계 혹은 가설 검정에서는
귀무가설이 기준이 됩니다. 이렇게 쓰죠. 그리고 이 귀무가설 혹은 대립가설은 무엇에 대한 가설이라고요? 샘플 데이터의 특성에 대한 가설이에요? 아니에요? 가설은 샘플 데이터에 대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알고자 하는 모집단의 특성에 대한 것이어야 합니다. 반드시, 항상, 절대로. 모집단의 특성을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로 모수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다르게 표현하면 가설은 모수에 대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여기서는 모수가 지금 뮤라고 표현이 된 거죠. 뮤는 보통 우리가 관심 있는 모집단의 특성이 어떠한 변수의 평균인 경우에 그러한 모수를 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뮤 제로는 얘는 구체적인 값이에요.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60, 뭐 이런 식으로, 혹은 0,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기각이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혹은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모집단에 대한 데이터를 우리가 수집할 수 없기 때문에 모집단을 잘 대표하는 어떠한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 귀무가설 기각 여부를 결정을 한다고요. 추론 통계에서는 네, 표본 집단으로부터 구한 데이터를 이용해서, 다르게 표현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면은 표본 집단에 존재하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모수에 대한 무엇을 구할까요? 추정치를 구하죠. 이 추정치를 가지고 귀무가설이 기각이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가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자, 추정치는 모수에 대한 추정치죠. 그리고 우리가 추정치를 무엇을 가지고 계산을 한다고요? 샘플 데이터, 표본 집단으로부터 구한 데이터를 가지고 추정치를 계산을 합니다. 맞나요? 그리고 표본 집단은 무엇을, 어떠한 집단을 잘 대표하는 집단이에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관심 있어 하는 모집단을 잘 대표하는 집단이죠. 자, 그럼 이 추정치와 우리가 궁극적으로 알고자 하는 이 모수하고의 값의 차이가 클까요? 작을까요? 이 둘의 값은 비슷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이 둘은 비슷할 수밖에 없다고요. 왜? 표본 집단이 모집단을 잘 대표하는 사람들로 혹은 관측치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 이 귀무가설을 기각할 확률이 높아질까요? 샘플을 통해서 구한 모수에 대한 이 추정치가 무엇과 비교 기준이 되는, 귀무가설에서 제시한 비교 기준이 되는 뮤제로라고 쓸게요. 일반적인 표현으로. 뮤제로하고 차이가 크면 클수록 해당 귀무가설이 기각이 될 확률이 높아질까요? 아니면 차이가 작으면 작을수록 해당 귀무가설이 기각이 될 확률이 높아질까요? 자, 잘 생각하세요. 추정치는 뭐랑 비슷한 값이라고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알고자 하는 모수랑 비슷한 값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추정치가 귀무가설에서 제시한 비교 기준이 되는 값과 비슷하면 비슷할수록, 혹은 차이가 많이 나면 많이 날수록 귀무가설을 기각할 확률이 증가할 까? 어떠한 경우일까요? 그렇죠. 당연히 차이가 많이 나면 많이 날수록, 얘네들이 차이가 많이 난다는 얘기잖아요. 추정치가 얘랑 비슷하기 때문에. 맞아요? 그럼 두 개가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주장하고 있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확률이 증가하겠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귀무가설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어떠한 샘플이 두 개 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보통 이제 데이터 분석에서는 샘플은 하나밖에 없지만 표본 집단이 두 개가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래서 표본 집단 1을 가지고, 첫 번째 표본 집단을 가지고 이 모수를 추정을 했더니 62라고 하는 값이 나왔고요. 두 번째 표본 집단을 이용해서 이 모수를 추정했더니 64라고 하는 값이 나왔어요. 그럼 1번과 2번 중에서 해당 귀무가설을 기각할 확률이 어떠한 경우에 더 큰 거예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당연히 2번이죠. 왜? 이 추정치는 무엇과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알고자 하는 뮤랑 비슷하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 차이가 더 많이 나는 거예요? 60이랑 64가 더 차이가 많이 난 거죠. 이 두 개가 같다라고 얘기하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확률은 차이가 더 많이 나는 추정치를 갖고 있는 두 번째 케이스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될까요? 오케이. 자, 그리고 추정치를 계산할 때 우리가 어떠한 식을 사용을 한다고요? 다르게 표현하면 추정치를 계산할 때 사용을 하는 식을 어떠한 식이라고? 추정식, 방정식 아니고 추정식이에요. 알겠죠? 조정식도 아니에요. 네. 자, 추정식을 사용을 하는데 추정식은 하나의 이퀘이션이에요. 어떠한 특정한 모수를 추정하기 위해서 사용이 될 수 있는 추정식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추정식들 중에서 우리는 어떠한 추정식을 사용을 해야 되냐면 모수를 가장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는 추정식, 그러한 추정식을 보통 베스트 에스티메이터라고 하죠. 특정한 모수를 추정할 때 사용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추정식들 중에서 우리는 어떠한 추정식을 사용을 해야 된다고요? 모수를 가장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는 추정식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모수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어떠한 추정식이 베스트한 추정식인지가 이미 이론적으로 다 증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증명이 되어 있는 베스트한 추정식을 선택을 해서 사용하기만 하면 돼요. 자, 그런데 어떠한 추정식이 더 좋은 추정식인지를 판단할 때 사용이 되는 기준이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이 무엇이 되냐면 슬라이드로 넘어가 보죠. 이 두 가지예요. 추정식의 퀄리티를 평가할 때 사용이 되는 핵심적인 항목, 핵심적인 기준이 두 가지. 하나가 비편향성, unbiasedness라고 표현을 하고요. 다른 하나가 consistency예요. 그래서 추정식이 우리가 파악을 하고자 하는 모수가 뮤라고 할 때 해당 모수에 대한 추정식을 뮤햇이라고 표현할 수 있거든요. 얘는 하나의 식이에요. 알겠죠? 이 추정식의 퀄리티를 평가를 할 때 두 가지 항목, 두 가지 기준이 사용이 되는데 첫 번째는 이 추정식의 편향이 있느냐 없느냐, 비편향성이 얼마나 되느냐. 비편향성은 편향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편향성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해당 추정식의 평균이 무엇과 같은 경우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알고자 하는 모수와 동일한 경우에 우리는 해당 추정식의 편향이 없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특정한 모수를 추정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추정식들 중에서 우리는 어떠한 추정식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편향이 없는 추정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게 첫 번째 기준이에요. 그럼 어떠한 추정식이 편향이 없느냐? 얘는 모수에 따라서 이미 다 증명이 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또 다른 기준이 무엇이 되냐면 consistency예요. 얘는 어떠한 그 조건을 말하냐면 추정식이 있죠. 추정식의 값이 샘플 사이즈에 따라서 달라져요. 여기서 표현이 되어 있는 대문자 N은 샘플 사이즈를 의미합니다. 샘플에 존재하는 관측치의 수 혹은 샘플에 존재하는 사람들의 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샘플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추정식의 값이 무엇과 동일하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게 컨시스턴스예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알고자 하는 모수와 동일하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consistency라고 하는 기준이 된다고요. 음? 다시 한번 말하지만 특정한 모수를 추정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추정식들이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그 여러 가지 선택 가능한, 사용 가능한 추정식들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추정식을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추정식을 사용하게 된다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이미 어떠한 추정식이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지가 결정이 되어 있다라고요. 이론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걔네들을 그냥 가져다가 사용하면 돼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모수가 모집단의 특성이 어떠한 변수의 평균인 경우에 해당 모수에 대한 베스트한 추정식이 무엇이냐면 샘플 민이에요. 샘플 민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표본 집단에 존재하는 해당 변수의 평균이라고.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표본 집단에 n명의 관측치가 있어요. 그러한 경우에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변수, 얘를 x라고 표현을 할게요. 해당 변수의 평균, 어디에 존재하는? 샘플에 존재하는 평균, 얘를 샘플 민이라고 부르는 거죠. 얘는 어떻게 돼요? 다 더한 다음에 n으로 나누면 되잖아요. n이 무엇이기 때문에? 샘플 사이즈이기 때문에. 얘가 샘플 민이라고 하는 추정식이라고. 얘 하나씩이죠. 무엇을 계산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모수의 추정치를 계산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개의 선택 가능한 추정식 중에 하나라고요. 그런데 이론적으로 무엇이 증명이 되어 있다고요? 얘가 베스트한 추정식이라는 게 증명이 되어 있다라고요. 즉 어떠한 얘기예요? 샘플 민이라고 하는 추정식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조건을 만족을 시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을 시킨다고요. 편향도 없고 컨시스턴시라고 하는 조건도 만족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그것까지는 증명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두 가지를 다 만족을 한다고. 그리고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변수가 x죠. 그리고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모집단의 특성이 뭐예요? 얘의 평균이에요. 얘의 평균이 뭐가 되는 거예요? U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샘플 민이라고 하는 추정식은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을 한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변수의 모수를 추정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추정식에는 다른 애들도 존재해요. 샘플 민이 아니라. 이런 애를 쓸 수도 있고요. 얘를 n으로 나누면 샘플 민이 되는데 n으로 나누지 않고 n-1로 나눌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 있는 것처럼 루트 n으로 나눌 수도 있어요. 얘네들도 사용 가능한 추정식이긴 하다고요. 무엇을 추정하기 위해서? 어떠한 변수의 평균, 어디에 존재하는? 모집단에 존재하는. 하지만 얘네들은 왜 안 쓴다고요? 샘플 민보다 덜 정확하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즉,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한다고요. 혹은 둘 중에 하나를 만족시키지 못한다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모수를 추정할 때 사용이 되는 식을 우리가 추정식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고 특정한 모수 하나를 추정할 때 사용 가능한 추정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선택 가능한 추정식들 중에서 우리는 어떠한 추정식을 사용을 한다고요? 베스트한 추정식을 사용을 한다고요. 근데 베스트한 추정식은 어떠한 조건, 어떠한 기준을 만족하는 추정식이 베스트한 추정식이 된다고요?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추정식이 베스트한 추정식이 된다고요. 사실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얘네들을 만족하는 애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면 그 중에서 분산이 가장 작은 추정식을 사용합니다. 걔가 베스트한 애예요. 사실. 근데 이제 분산 얘기는 지금은 하지 않을게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굉장히 많은 경우에 우리는
모집단에 존재하는 어떠한 변수의 평균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한 모수에 대한 베스트한 추정식이 무엇이라고요? 샘플 민이라. 샘플 민은 어떻게 표현이 된다고요? 이거죠. 샘플 데이터에 존재하는 해당 변수의 평균이 샘플 민이 되는 거예요. 얘는 하나의 식이 되는 거죠. 얘를 가지고 우리가 특정한 샘플에 대해서 무엇을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의 구체적인 숫자를 계산할 수 있겠죠. 그게 뭐가 되냐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관심 있어 하는 모수에 대한 추정치가 돼요. 추정치는 하나의 숫자예요. 무엇을 통해서 도출이 된 우리가 선택한 추정식을 통해서 도출이 된 하나의 숫자가 추정치가 된다. 그리고 우리의 샘플이 모집단을 잘 대표하는 경우에는 이 추정치는 무엇과 비슷한 값을 갖게 된다고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알고자 하는 모수와 비슷한 값을 갖게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가설을 기각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어떠한 가설을? 귀무 가설이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자, 그리고 아까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베스트한 추정식을 가지고 샘플 데이터를 이용해서 모수에 대한 추정치를 계산을 했어요. 추정치의 값이 귀무가설에서 제시하고 있는 비교 기준이 되는 값과 어떠한 경우에 귀무가설을 기각할 확률이 증가한다고요? 비슷하면 비슷할수록 아니면 차이가 많이 나면 많이 날수록 어떠한 경우에? 전자, 후자. 그쵸? 차이가 크면 클수록 귀무가설을 기각할 확률이 증가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던져야 되는 질문이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요 스몰 x 반은 샘플 민을 가지고 계산한 추정치예요. 추정치. 그리고 대문자 x 반은 추정식입니다. 이 추정치의 값이 귀무가설에서 제시하고 있는 비교 기준이 되는 값과 얼마만큼 차이가 많이 나면 우리가 확신을 갖고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귀무가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뮤가 66이라고 하는 경우에 샘플 데이터에 샘플 민이라고 하는 추정식을 적용해서 특정한 추정치를 계산을 했는데 이 값이 68이 나오면 이만큼 차이 나죠. 66이랑. 이 차이가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얼마만큼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혹은 얘를 근거로 해서 이러한 귀무가설을 우리가 안전하게 확신을 갖고 기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여러분들이 던져야 되는 중요한 질문이라고. 그럼 얼마만큼 많이 떨어져 있어야 우리가 확신을 갖고 안전하게 기각할 수 있느냐에 대한 답을 찾아야겠죠. 이 답을 찾기 위해서 무엇을 사용을 하냐면 모수를 추정할 때 사용을 한 추정식의 분포를 사용을 합니다. 확률 분포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확률 분포를 우리가 샘플링 분포,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합니다. 무엇의 분포를요? 추정식의 분포를 샘플링 분포,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샘플링 분포를 사용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할 수 있어요. 자, 샘플링 분포는 확률 분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샘플링 분포의 작동 원리 혹은 샘플링 분포를 가지고 귀무가설을 기각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무엇에 대해서 1차적으로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확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추론 통계에서 확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왜? 귀무가설을 기각할지 말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는 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추정식의 샘플링 분포, 다르게 표현하면 추정식의 확률 분포이기 때문에 그래요.